담배 맛 좀 아는 눈치인데 어디 한 대 태워보시지? 신분증 내놓으라고. 육군 대령이 저는 그럴 삐딱하게 의무가 앉아 없습니다만.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강지원 소장의 군화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죠. 조소 휴게실 안은 장교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허나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인물인지 말이죠. 썩어빠진 부대에 마침내 피도 눈물도 없는 사신이 당도한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검은 세단이 제7기동사단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이라 짙은 안개가 부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차창밖 풍경은 겨울 산맥의 차가운 위압감을 그대로 내뿜고 있었죠. 뒷좌석의 강지원 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세의 나이로 별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요원 출신의 야전 지휘관이었으나 강지원의 얼굴에서 취임식 날에 들뜬 기색은 전무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의 재판관처럼 서늘하고 예리한 살기만이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음에도 위병소에서는 한참 뒤에야 초병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방탄 헬멧 턱끈은 덜렁거리고 있었고 야상 상의는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펄럭였으며 소총을 파지한 꼴은 마치 빗자루를 든 마당쇠처럼 건성건성했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초병이 귀찮다는 듯 대충 손을 들어 올렸는데 손날이 보일 정도로 성에 없는 경례였습니다. 용건을 묻으려던 병사는 황급히 귀 쪽으로 손을 가져가 무언가를 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귀에 꽂혀있던 무선 이어폰의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그 찰나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병사를 응시하던 그녀의 시선이 병사의 손가락 끝에 고정되었습니다. 검붉게 변해버린 피부와 터져나온 진물, 심각한 동상의 징후가 역력했습니다. 지원은 태블릿에 해당 사항을 빠르게 기록한 후 즉시 단말기를 꺼내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박민경 소령에게 전송, 정문 근무자 동상이도 추정, 즉각 의무대 후송 및 정밀 진단 요망, 증거 사진 확보할 것. 메시지를 입력하는 지원의 손가락 끝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사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동안 지휘관이란 작자들은 따뜻한 난로 옆에서 귤이나 까먹고 있었단 말인가? 지원은 끓어오르는 화를 삼키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위병소를 지나 부대 영내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막사들 사이로 칼바람이 몰아쳤고 지원은 다시 창을 살짝 내려 그 냉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부대는 공기부터가 다르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관리가 안 된 배수로의 악취, 썩은 낙엽 냄새, 그리고 기름 찌든 내가 진동하기 마련이었죠. 본청 앞 연병장에 내린 강지원 소장은 매의 눈으로 주변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블록은 깨져서 흙탕물이 튀었고 주차 라인은 페인트가 벗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국기 개양대 주변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녔고 개양된 태극기는 귀퉁이가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을씨년스럽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사단 비석 앞으로 다가가 장갑 낀 손으로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하얀 장갑이 순식간에 시커먼 매연과 묵은 때로 얼룩졌습니다.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최소 반년 이상 물 청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흡연 구역 쪽에서 잡담을 나누던 부사관 무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심에 서 있던 중년의 여군이 지원을 발견하고는 굳어버렸습니다. 50줄에 들어선 듯한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신락 같은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죠. 사단 주임원사 최수진이었습니다. 지원이 눈인사를 건네자 수진 역시 주변 눈치를 보며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 최수진의 입술이 달싹이며 들릴 듯 말 듯 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단장님, 이곳의 밤은 생각보다 깊고 어둡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지원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뼈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내부 고발에 가까운 구조 요청이었죠. 강지원 소장은 방향을 틀어 방치된 전술 훈련장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입구 철조망은 뚫려 있었고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이 아니라 흉가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지원은 틈새로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CQB 훈련용 건물들은 벽이 무너져 내리고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위로 과거 정보사 특수요원 시절 목숨 걸고 훈련했던 기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작전 정보가 적에게 넘어가고 통신이 두절되어 부대원이 포화 속에 갇혔던 그날. 기적적으로 전원 구조되었지만 그때 느꼈던 참담함은 여전히 뇌리에 박혀 있었다. 훈련은 단순히 땀을 흘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몸에 새기기 위함이었다. 강지원의 인매가 잠시 일그러졌으나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더 냉철하게 변해 있었다. 지원은 태블릿을 켜 보안 앱을 실행한 뒤 두 번째 지시사항을 입력했다. 유도진 소령에게 부대 내 차량 출입 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서버 접속 로그 분석 후 암호화 전송할 것. 유도진은 사이버 사령부 출신의 소령으로 강지원이 삶고 초려 끝에 데려온 최측근 보좌관이었다. 그는 이미 난 길을 쫓지 않았다. 길이 될 곳을 미리 선점하여 차단하는 전문가였다. 지원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곳의 어둠이 얼마나 깊든 도진이라면 그 밑바닥까지 빛을 비출 것이었다. 지휘 통제실에 들어선 지원은 메인 스크린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화면에 떠 있는 부대 배치도는 실제 지형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어 한눈에도 엉터리 데이터임이 감지되었다. 그 찰나 구석 자리의 장교가 모니터 화면을 급하게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보참모 견장을 단 중령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와 거수경례를 했다. 사단장님, 부대 현황 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황실로 모시겠습니다. 지원이 차갑게 손을 내저으며 말을 막았다. 보고서는 됐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중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달싹이다가 지원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침묵했다. 바로 그때 복도 모퉁이를 돌아 급히 빠져나가는 군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딘가로 다급히 무전을 치며 사라지는 모습. 최도현 연대장의 측근임이 분명했다. 강지원은 이미 요주의 인물 리스트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었다. 지휘관실 앞에 선 지원은 잠시 호흡을 고른 후 거침없이 문을 열어젖혔다. 전임자의 탐욕스러운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업무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가 골프 용품들과 벽면을 가득 채운 미술품들. 지원은 혐오감이 서린 눈으로 방을 훑으며 진열장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시커먼 먼지가 손끝에 묻어나왔다. 책상 서랍을 열자 뜯지도 않은 백화점 상품권 뭉치와 출처불명의 현금 봉투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지원은 봉투 중 하나를 집어 내용을 확인했다. 봉투 겉면에는 뇌물을 상납한 업체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지원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다. 단순한 기강회의가 아니었다. 명백한 비리의 증거였다. 지원은 봉투를 제자리에 던져두고 김부관을 호출했다. 이 방에 있는 쓰레기들 당장 다 비워. 미술품, 골프채, 가구 전부 창고로 처박아. 30분 준다. 단 책상 서랍 속 물건은 건드리면 영창 갈 줄 알아. 김부관이 사색이 되어 되물었다. 저 전부 폐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야전용 책상과 의자, 직통 전화선 하나면 돼. 나머진 눈에 띄지 않게 치워. 김부관이 나간 뒤 지원은 텅 빈 창가에 기대어 여명이 밝아오는 연병장을 응시했다. 저 평온해 보이는 풍경 아래서 병사들의 피와 땀이 착취당하고 있을 것이고
정의를 외쳐야 할 간부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을 터였다. 진동벨이 울렸다. 박민경 소령의 보고였다. 위병소 근무자 신병 확보. 영양실조 및 구타 흔적 발견.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 후 진단서 확보함. 지원은 짧게 혀를 차며 송지훈 중령에게 지령을 하달했다. 송 중령은 군법무관 출신의 베테랑 감찰관이었다. 보안 감사 준비해. 오늘은 놈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움직여야 잡을 수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른 지원은 휴대폰을 가슴 포켓에 꽂고 먼 산능선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부대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하자 그녀의 주먹에도 힘이 들어갔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린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지원은 나직하게 읊조렸다. 범죄는 입이 아니라 장부가 말해주는 법이지. 창밖으로 완전한 아침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부임 첫날 오전 10시, 강지원은 텅 빈 지휘관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으나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은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호화 가구가 빠져나간 쿨한 공간에는 그녀가 요구한 야전 테이블과 상황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류상의 숫자는 판타지 소설에 가까웠다. 유류 사용량은 작전 대비 120% 초과였으나 정작 차량 운행 일지는 텅 비어 있었다. 보급품 지급률은 100%라 적혀 있었지만 아까 마주친 병사들의 전투복은 낡고 해져 있었다. 지원은 파일을 거칠게 덮어버렸다.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숫자를 조작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정오가 다가올 무렵 김부관이 기척을 죽이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금일 점심은 간부 식당으로 준비할까요? 강지원 소장은 부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병사들과 같은 메뉴인가? 확인 차원의 질문을 던진 뒤 그녀는 짧게 긍정의 뜻을 비쳤다. 서류상의 완벽함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부대 분위기를 읽고 싶었다. 지원은 집무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짙은 네이비색 사복 점퍼를 꺼내 들었다. 정복 상의를 완전히 덮는 넉넉한 품의 옷이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캡모자까지 눌러쓰자 화려한 계급장과 명찰이 완벽하게 가려져 영락없는 민간인 행색이 되었다. 식당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다. 본청을 나서서 연병장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길. 지원은 일부러 병사들의 생활관 쪽으로 우회하며 부대 내의 공기를 읽으려 애썼다. 마주치는 병사들은 그녀를 군무원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고개만 까딱하거나 못 본 척 지나치는 이들이 대다수였고 신임 사단장에 대한 긴장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당 건물 뒤편 자판기 근처를 지날 때였다. 지원의 예민한 청각에 시끄러운 고함과 왁자지껄한 소음이 포착되었다. 흡연장이 있는 곳이었다. 걸걸한 남자의 욕설 섞인 농담이 들리면 그 뒤를 이어 간신배 같은 웃음소리들이 합창하듯 터져 나왔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발길을 돌렸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감찰 의지였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 대여섯 명의 위관급 장교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가운데 거구의 사내가 벤치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최도현 연대장, 부대의 실세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대낮부터 반주라도 걸쳤는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최도현은 사복 차림의 지원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보란듯이 다리를 꼬며 담배 연기를 길게 뱉어냈다. 그의 개슴츠레한 눈길이 지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계급장 없는 점퍼 차림의 젊은 여자. 최도현에게 그녀는 그저 길을 잘못 든 민간인이나 신입 군무원 정도로 보인 모양이었다. 지원은 그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물건 품평하듯 훑어보는 저급한 눈빛. 특수전 사령부 시절부터 숱하게 겪어와 이젠 지겹기까지 한 종류의 시선이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밑바닥부터 깔고 들어가는 그 오만한 태도 앞에서 지원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원이 그들 무리 앞에 멈춰서자
최도현이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어이, 거기 아가씨. 면회 왔나? 부대엔 웬일이야? 주변 위관 장교들이 킬킬거리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연대장의 심심풀이 땅콩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듯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지원은 대꾸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최도현을 쏘아보았다. 예상치 못한 당돌한 반응에 최도현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지원의 침묵을 도발로 받아들였다. 뭐야, 벙어리야? 아님 새로 온 간호장교인가? 기가 세게 생겼네, 아주. 최도현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뻣뻣하게 서 있는 꼬라지하고는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구만. 그의 저속한 농담에 주위 장교들이 아부성 폭소를 터뜨렸다. 비열한 웃음소리, 권력에 기생하는 비굴한 미소들. 지원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누가 가장 크게 웃고 있는지, 누가 방관하고 있는지. 지원은 냉정하게 상황을 스캔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다. 그때 최도현이 주머니에서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짤그락거리는 금소금을 내며 만지작거리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라이터를 지원의 발치로 툭 던졌다.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불이나 좀 붙여봐. 센스 있게 행동해야지. 명백한 하대였다. 라이터가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며 지원의 군화 앞코에 멈췄다. 챙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정적이 흘렀다. 주변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여자가 당황하며 라이터를 줍기를 혹은 모멸감에 얼굴을 붉히기를 기다렸다.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은색 금속. 주먹 쥔 그녀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돋았다. 모욕감보다는 군 기강의 해이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지원은 허리를 굽히는 대신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지금 여기가 룸살롱입니까? 아니면 연대장님 안방입니까? 낮지만 또렷한 발성, 공간을 장악하는 위압감. 지원의 목소리가 흡연장에 울려 퍼지자 최도현의 능글맞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부하들 앞에서 당한 망신에 최도현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소속이랑 관등 성명대. 당장. 최도현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폭언이 쏟아지려는 찰나 다급한 군화 발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김부관이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사색이 된 얼굴을 한 채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연대장님. 김부관이 지원과 최도현 사이를 가로막으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예를 갖추십시오. 신임 강지원 사단장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최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방금까지 위세를 떨던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주변에서 낄낄대던 장교들은 감전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비웃음은 경악과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최도현은 황급히 담배를 끄려다 제 군화 위에 떨어뜨렸고 허둥지둥 경례를 올리다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를 뻔했다. 타들어가는 담배꽁초가 그의 잘 닦인 구두 가죽을 그을리고 있었다. 강지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지원은 그 뻔뻔한 경례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최도현의 눈을 쏘아보며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체격은 최도현이 더 컸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지원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낮게 깔렸어요. 계급장은 장식이 아니야. 상관에 대한 예우조차 모른다면 지휘관 자격 박탈이다. 최도현의 입과 근육이 치욕감으로 경련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원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쳤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라이터를 군화발로 툭 차버리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어요. 지원이 멀어지는 동안 흡연장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얼어붙은 채 그녀의 서늘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김도연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꽉 쥐어진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굴욕감과 살기가 뒤엉켜 이글거리고 있었죠. 지원은 간부 식당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옷매무새를 다듬은 그녀는 보란듯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식당 안의 소음이 칼로 자른 듯 뚝 끊겼습니다. 식사를 하던 수십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지원을 쳐다보았어요. 식사를 하던 손길들이 허공에서 멈췄고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흡연장에서의 하극상 사건은 이미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간 게 분명했죠. 지원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식단을 담아 식당 정중앙의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가 태연하게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그제야 팽팽하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수근거리는 소음이 식당을 채웠고 노골적이던 시선들도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입이 확성기가 되어 내일 아침이면 사단 말단 병사까지 오늘 일을 알게 될 거란 사실을요. 지원은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어요. 일개 연대장이 사단장에게 개길 수 있다는 건 믿는 구석과 썩어빠진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좋아.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지원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잠자던 호랑이가 마침내 사냥을 결심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9시, 지원은 지휘관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영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사단을 집어삼킨 시간이었죠. 경계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반짝이는 가운데 지원의 책상 위에는 붉은 줄이 쳐진 환영 행사 계획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만찬부터 순시까지 모든 일정이 백지화된 상태였죠.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고 지원은 창밖을 응시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김 부관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내일 최도현 연대장이 주관하는 훈련 참관 일정 결제 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취소하라고 해. 지원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김 부관의 얼굴이 난처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력 배치가. 난 승인한 적 없어. 싹 다 취소하고 내일 일정 비워둬. 서리빨 같은 명령에 김 부관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시계바늘이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원이 은밀히 호출한 진짜들이었죠. 최지훈 중령이 선두였습니다. 군검찰과 법무실을 거친 베테랑 감찰관답게 걸음걸이부터 묵직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강희정 소령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특전사 의무대 출신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의무대장이었죠. 이정의 손에는 형광 견출지가 다닥다닥 붙은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 지원은 책상에 걸터 앉으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낮 사건 보고 들었겠지? 최지훈 중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흡연장 하극상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 판은 깔렸군. 지원은 다시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서늘한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최중령, 내일 새벽 오시다. 군수과 유류고 그리고 비자금 장부가 있을 행정처까지 동시 타격해. 최지훈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영장은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만 상급 부대 승인 절차가. 부임할 때 감찰 패키지로 이미 승인 트랙 다 뚫어놨어. 그냥 밀고 들어가. 최지훈의 펜 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경외심이 스쳤습니다. 낮에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지원은 이미 그들의 목을 칠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밤은 증거 인멸만 막아. 서버로그 CCTV 원본 확보하고 놈들이 손대나 감시만 해. 최지훈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원은 이번엔 강희정 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소령, 놈들 의무 기록은?
이정이 말없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페이지에는 증거로 확보한 붉게 물든 거즈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괴사한 피부 조직에서 흘러나온 고름이 붕대를 누렇게 물들인 상태였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보고된 동상 환자만 23명, 그중 영양실조가 동반된 인원이 절반이 넘습니다. 민경이 차트를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보고 체계에서 누락된 인원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거는 오늘 긴급 후송된 초병 기억하십니까? 그 병사 생활관 동기들을 면담했는데 민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서 입을 다물더군요. 의무대에 가면 배신자로 찍힌다고 최 중대장이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강요했답니다. 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공작이었어요. 흩어진 진료 기록 싹 다 긁어모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계로 작성해. 민경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최중령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메인 서버 로그 분석은 끝났나? 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띄우며 보고했습니다. 새벽 3시경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군수과 서버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집중됐습니다. 접속 IP는 군수 참모 개인 PC였습니다. 강영철. 지원이 차갑게 그 이름을 뇌까렸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강영철 대령. 김도연의 충실한 신복으로 불리는 자였죠. 작업 내용은 파악했어. 접속 직후 재고 파일들이 암호화되었습니다. 지훈이 화면에 붉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데이터 와이핑입니다. 감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증거를 영구 삭제하려던 겁니다. 원본 데이터 살릴 수 있나? 미러링 서버가 살아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동 백업 시점이 3일 전입니다. 지원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백업 서버 관리자 권한. 군수 참모 말고 또 누가 가지고 있지? 통신 대장입니다. 밖에서는 찬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업 서버 물리적으로 차단해. 랜선 뽑고 전원 내려버려. 내일 압수수색 전까지 데이터 변조되는 꼴 못 봐. 최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블릿을 챙겼습니다. 즉시 통제하겠습니다. 보안 유지해. 쥐새끼들이 눈치채선 안 돼. 지훈이 절도 있게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려는 찰나 지원이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최중령. 지훈이 멈춰 섰습니다. 놈들이 발버둥 치게 놔두게. 그래야 더 깊은 늪에 빠질 테니까. 지훈은 짧게 목례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박소령만 남은 지휘관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박소령. 민경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까 그 초병, 상태가 심각한가? 군의관 소견으로는 동상 부위의 신경 손상이 우려된답니다. 재활까지 최소 한 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침에 마주친 병사의 공허한 눈동자와 퉁퉁 부은 손가락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관등 성명이 어떻게 되지? 이민호 일병입니다. 이제 갓 20살입니다. 이민호. 지원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 부대의 비리가 만들어낸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복귀하면 내 집무실로 데려와.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겠어. 민경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민경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지원은 텅 빈 지휘관실 책상 위에 부대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마그넷을 들어 핵심 시설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급 수송대, 유류 저장소, 본부 행정반, 그리고 최도현 연대장의 집무실, 4개의 지점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유도진 소령이 보낸 보안 보고서였습니다. 보안 카메라 전수조사 결과 총 40대 중 10대 작동 불능. 먹통인 카메라는 전량 유류고 및 보급 창고 후문에 집중됨. 영상 보존 기한 3일로 단축 설정됨. 특이사항.
연대 장실 훼손 통화량 폭증. 지원은 액정을 노려보며 턱을 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고장 난 곳이 정확히 물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이었습니다. 명백한 고의적 파손이었습니다. 지원은 빠르게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고장난 기기 건드리지 말고 현상 유지해. 놈들이 안심하고 드나들게 놔두고 대신 그쪽 통로 잠복 근무조 배치해. 전송 버튼을 누른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겉보기엔 평화로운 부대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중령이 작전을 개시한 신호였습니다. 지원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읊조렸습니다. 덫은 놓였어. 이제 쥐들이 치즈를 물기만 하면 됩니다. 부임 첫날 밤 11시 강지원 소장은 야전 상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직 사관을 대동해 가장 외진 탄약고 초소들을 불시에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아닌 현장의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초소의 근무자는 얇은 야상 하나의 의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다가가자 병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격려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려 감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안 장갑은 어쩌고 맨손이야? 병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임들이 다 가져가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혹한의 맨손으로 총을 잡게 만들다니 이건 고문이었습니다. 지원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민경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전 초소 순찰도라. 방한용품 미착용자 확인하고 창고 개방해서 새 것으로 입혀. 예비물자 아끼지 말고 전부 풀어. 두 번째, 세 번째 초소의 상황도 처참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풍이 낡고 얇은 방한복을 뚫고 들어와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입술이 검푸르게 변한 인원도 있었고 동상 초기 증상을 호소하며 발을 구르는 병사들도 보였습니다. 강지원 소장은 태블릿에 병사들의 복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발걸음을 서둘러 옮겼습니다.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초소 앞에서 지원은 멈칫했습니다. 근무 중이어야 할 병사 하나가 초소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졸음인지 의식을 잃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원이 다가가 어깨를 잡자 병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병사의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무 태만으로 영창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지원은 안타까움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수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은 장갑을 벗고 병사의 목덜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관등 성명 대봐. 이병 최민수입니다. 최민수 이병. 자력으로 걸을 수 있겠나? 민수가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앰뷸런스의 불빛이 어둠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박민경 소령이 의무부사관들을 대동하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경은 다급하게 지원에게 경례를 붙이며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현재 순찰한 초소 대부분에서 동상 및 저체온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의무대 가용 인원 전부 호출해. 지원은 쓰러질 듯한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부터 후송해서 체온 올려. 의무병들이 신속하게 최민수 이병을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살았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경은 지원의 곁에서 참담한 표정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보급만 제대로 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박소령, 병사들의 생존성은 곧 전투력이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작전 실패야. 지원은 단호했습니다. 규정 따지지 말고 가용한 모든 난방기구 불출해. 책임은 내가 진다. 민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순찰지로 이동하던 지원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중대장이 집합한 병사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야, 사단장 떴다는 걸 왜 미리 보고 안 했어? 너희 빠져가지고 상황 파악 안 하지. 병사들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고성만이 고요한 밤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최 중대장의 얼굴은 터질 듯 붉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지원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최 중대장이 뒤를 돌아보고는 사색이 되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지원은 그의 경례를 무시한 채 떨고 있는 병사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병사들의 탄 눈가를 본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중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최대위 자네 중대 방한 용품 청구 공문 언제 올렸나? 최 중대장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그게 상급 부대에서 보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지원은 혀를 찼습니다.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강영철 대령은 그 폰에 담긴 비리 장부와 통화 녹음을 사수하려는 것이겠죠. 지원은 최지훈 중령에게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최 중령 헌병대 쪽에 연락해서 강 대령 관사 압수수색 영장 띄워 증거 인멸하기 전에 들이닥쳐야 해. 통신을 마친 지원은 연병장을 응시했습니다.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아침 구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먹을 밥값을 누가 훔쳐갔는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강지원 소장이 부임한 이상 도둑질은 끝났다는 것을요.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압수된 물품을 담은 박스들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은 이 부대의 오랜 환부를 도려낼 수술 도구였습니다. 오늘은 전초전일 뿐 진짜 싸움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강제 수사 이틀째 오후 지원은 집무실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속보, 육군 모 사단장, 취임 직후 무리한 표적 수사 논란. 내부 결속보다 숙청이 먼저인가? 군 기강회의 우려 목소리 높아. 지원은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예상대로 나오네. 그녀는 덤덤했습니다. 썩은 환부를 건드리면 기생충들이 발악하는 법이니까요. 여론전을 펼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그때 유도진 소령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3곳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가 감지됩니다. 지원은 창밖에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도현 연대장이나 강형철 대령 정도의 인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단급을 넘어선 군 수뇌부 어딘가에 그들의 뒷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최지훈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히스테릭한 여군 지휘관의 부대 흔들기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지라고 놔두세요. 팩트는 최 중령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면 계약서 분석 끝났습니다. 급식비 횡령 규모만 5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납품업체 대표가 강영철 대령의 처남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원은 헌병에게 제압당한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군수과 소속 상사였습니다. 그는 문서 3단기 앞에서 황급히 서류 뭉치를 파기하려다 들킨 상태였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지원이 추궁했습니다. 상사는 턱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지훈 중령이 다가와 상사가 숨기려던 구겨진 서류들을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펼쳐 내용을 확인하던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부식 납품 계약서입니다. 원본 장부네요. 전산망에 등록된 식자재 단가와 전혀 다릅니다. 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단가 조작,
그것은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장병들의 식탁에 올라가야 할 예산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상사, 단독 범행은 아니겠지. 누구 짓이야? 지원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상사는 바닥만 응시하며 입을 굽게 다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묵비권 행사해도 좋아. 디지털 포렌식 돌리면 배우는 금방 나올 테니까. 지원은 최중령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 증거물로 보존하고 급양대 서버 기록이랑 대조해. 행정처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지원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미정 소령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식중독 증세 보인 병사들 위세척 끝났고 상태 호전되었습니다. 지원은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이제 이 수사가 불량급식으로 병사들을 위협한 자들을 단죄할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재정 담당관 최수진이 불안한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대 살림을 15년 넘게 도맡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수진 담당관.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식자재 납품 단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지? 수진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들어오는 고기와 채소 등급이 장부랑 달랐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려 했지만 위에서 덮으라고 압박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애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지원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용기 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 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업체 리베이트 내역까지 전부 진술하겠습니다. 지원은 수진의 신병 보호를 최중령에게 지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병장 위로 뜨거운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정보참모 최성진 중령의 보고였습니다. 군수참모 강형철 대령. 휴대폰 제출 거부하고 관사문 잠갔습니다. 강제수사 영장이 시급합니다. 지원은 혀를 찼습니다.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강형철 대령은 그 폰에 담긴 비리 장부와 통화 녹음을 사수하려는 것이겠죠. 지원은 최지훈 중령에게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최중령, 헌병대 쪽에 연락해서 강대령 관사 압수수색 영장 띄워. 증거 인멸하기 전에 들이닥쳐야 해. 통신을 마친 지원은 연병장을 응시했습니다. 경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아침 구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먹을 밥값을 누가 훔쳐갔는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강지원 소장이 부임한 이상 도둑질은 끝났다는 것을요.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압수된 물품을 담은 박스들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은 이 부대의 오랜 환부를 도려낼 수술 도구였습니다. 오늘은 전초전일 뿐 진짜 싸움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강제 수사 이틀째 오후. 지원은 집무실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속보, 육군 모 사단장 취임 직후 무리한 표적 수사 논란. 내부 결속보다 숙청이 먼저인가? 군 기강회의 우려 목소리 높아. 지원은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예상대로 나오네. 그녀는 덤덤했습니다. 썩은 환부를 건드리면 기생충들이 발악하는 법이니까요. 여론전을 펼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그때 유도진 소령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3곳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가 감지됩니다. 지원은 창밖에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도연 연대장이나 강영철 대령 정도의 인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단급을 넘어선 군 수뇌부 어딘가에 그들의 뒷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최지훈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히스테릭한 여군 지휘관의 부대 흔들기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지라고 놔두세요. 팩트는? 최중령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면 계약서 분석 끝났습니다. 급식비 횡령 규모만 5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납품업체 대표가 강영철 대령의 처남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원은 헌병에게 제압당한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군수과 소속 상사였습니다. 그는 문서 세 단기 앞에서 황급히 서류 뭉치를 파기하려다 들킨 상태였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지원이 추궁했습니다. 상사는 턱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지훈 중령이 다가와 상사가 숨기려던 구겨진 서류들을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펼쳐 내용을 확인하던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부식 납품 계약서입니다. 원본 장부네요. 전산망에 등록된 식자재 단가와 전혀 다릅니다. 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단가 조작, 그것은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장병들의 식탁에 올라가야 할 예산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상사, 단독 범행은 아니겠지. 누구 짓이야? 지원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상사는 바닥만 응시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묵비권 행사해도 좋아. 디지털 포렌식 돌리면 배우는 금방 나올 테니까. 지원은 최중령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 증거물로 보존하고 급양대 서버 기록이랑 대조해. 행정처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지원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미정 소령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식중독 증세 보인 병사들 위세척 끝났고 상태 호전되었습니다. 지원은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이제 이 수사가 불량급식으로 병사들을 위협한 자들을 단죄할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재정 담당관 최수진이 불안한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대 살림을 15년 넘게 도맡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수진 담당관.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식자재 납품 단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지? 수진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들어오는 고기와 채소 등급이 장부랑 달랐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려 했지만 위에서 덮으라고 압박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애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지원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용기 내.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돼. 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업체 리베이트 내역까지 전부 진술하겠습니다. 지원은 수진의 신병 보호를 최중령에게 지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병장 위로 뜨거운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정보참모 최성진 중령의 보고였습니다. 군수참모 강영철 대령 휴대폰 제출 거부하고 관사문 잠갔습니다. 강제 수사 영장이 시급합니다. 지원은 혀를 찼습니다.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강영철 대령은 그 폰에 담긴 비리 장부와 통화 녹음을 사수하려는 것이겠죠. 지원은 최지훈 중령에게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최중령 헌병대 쪽에 연락해서 강 대령 관사 압수수색 영장 띄워
증거 인멸하기 전에 들이닥쳐야 해. 통신을 마친 지원은 연병장을 응시했습니다.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아침 구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먹을 밥값을 누가 훔쳐갔는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강지원 소장이 부임한 이상 도둑질은 끝났다는 것을요.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압수된 물품을 담은 박스들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은 이 부대의 오랜 환부를 도려낼 수술 도구였습니다. 오늘은 전초전일 뿐 진짜 싸움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강제 수사 이틀째 오후 지원은 집무실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속보, 육군 모 사단장, 취임 직후 무리한 표적 수사 논란. 내부 결속보다 숙청이 먼저인가? 군 기강회의 우려 목소리 높아. 지원은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예상대로 나오네. 그녀는 덤덤했습니다. 썩은 환부를 건드리면 기생충들이 발악하는 법이니까요. 여론전을 펼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그때 유도진 소령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3곳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가 감지됩니다. 지원은 창밖에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도현 연대장이나 강형철 대령 정도의 인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단급을 넘어선 군 수뇌부 어딘가에 그들의 뒷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최지훈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히스테릭한 여군 지휘관의 부대 흔들기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지라고 놔두세요. 팩트는 최중령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면 계약서 분석 끝났습니다. 급식비 횡령 규모만 5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납품업체 대표가 강형철 대령의 처남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부식 조달 내역에서도 동일한 횡령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형철 대령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되어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말없이 턱을 괴며 긍정의 표시를 했다. 혐의를 입증할 단서는 차고 넘쳤지만 반대급부로 그녀를 겨냥한 외부의 압박 또한 맹렬해지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지원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변조된 듯한 남자의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원 사단장 되십니까? 누구십니까? 제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단장님께 도움이 될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군요. 지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조언이라. 지금 손을 떼신다면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장군님 앞길에 흠집 내고 싶지 않다면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지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킬킬거리며 대꾸했다. 협박이라니 섭섭하군요. 어디까지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단장님이 건드리려는 벌집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다치기 전에 피하시라는 뜻이죠. 지원은 대꾸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치밀어 오르는 화기에 쥔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앞을 보았다. 최중령 방금 걸려온 번호 위치 추적해. 지우는 즉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번호 불러주십시오.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지원은 번호를 넘겨준 뒤 답답한 마음에 창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너머의 연병장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적막한 밑바닥에는 터진 환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패의 악취는 이미 부대 담장을 넘어서까지 퍼져 있는 듯했다. 해가 지자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지원을 저격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단독 여군 장성의 갑질 의혹,
충격 진급을 위해 부하를 희생양 삼은 최연소 사단장. 기사 하단의 댓글창은 인신공격성 악플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지원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명백한 여론 공작이었다. 최도현 연대장이나 강형철 대령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였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판을 흔들고 있었다. 밤 9시가 넘어서자 김소령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표정은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사단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지원은 애써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무슨 일이지? 생활관 내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불출 시간에 기사를 접한 병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병사들 반응은 어떻지? 김소령은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대다수는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인원들 사이에서는 사단장님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해 부대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은 시선을 창밖의 어둠에 고정한 채 단호하게 말했다. 김소령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김소령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원을 응시했다. 하지만 사단장님, 여론몰이로 선동하려 해도 결국 팩트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 우리가 쥔 패가 확실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지원은 책상 한편에 쌓인 증거물들을 턱끝으로 가리켰다. 조작된 회계 장부, 복구된 데이터, 유류 부정 수급 내역. 이 모든 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김소령도 그 점은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저쪽의 미디어 플레이가 너무 조직적입니다. 해명할 기회도 없이 매장당하실 수도. 지원이 손을 들어 김소령의 말을 제지했다. 김소령. 나는 언론 플레이로 놈들과 진흙탕 싸움을 할 생각 없어. 지원의 단호한 태도에 김소령의 눈이 커졌다. 우린 오직 팩트로만 승부한다. 자네는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들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김소령이 경례를 하고 나간 뒤 지원은 적막한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입에 물었다. 타들어가지 않는 담배 필터를 씹는 것은 그녀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특수임무단 복무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그때 책상 위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지훈 중령의 문자였다. 발신 번호는 대포폰으로 확인됨. 발신 기지국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인근. 용산. 바로 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신장부였다. 지원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건 단순한 예하 부대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상급 부대, 아니 군 수뇌부 어딘가에서 이 판을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원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뇌까렸다. 좋아, 피라미가 아니라 월척이 걸렸다는 거군. 그녀는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부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지원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고요함은 곧 닥쳐올 태풍의 전조일 뿐이라는 것을. 이튿날 새벽부터 지원은 최지훈 중령과 함께 작전 회의실에 틀어박혔다. 압수한 회계 장부와 서버 접속 로그, CCTV 영상, 그리고 병사들의 녹취록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타임라인별로 정교하게 맞추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참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최중령이 출력물 한 장을 지원에게 내밀었다. 사단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냄새가 나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원이 문서를 채가듯 받아들었다. 강영철 대령의 대포폰 통화 내역입니다. 압수수색 정보가 샌 건지 영장 발부 전날 밤 서울 지역으로 12통이나 발신했습니다. 특히 이 특정 번호로만 3번 연속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신원조회는 의뢰해둔 상태입니다만 통화 시간을 보시면 각각 10분 이상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뚜렷합니다. 지원은 보고서를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역시 배후가 있었어. 부대 밖에서 강대령을 조종하는 몸통이. 최중령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단순 꼬리 자르기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사단 내부의 치부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지원 소장은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도현과 강영철은 그저 장기판의 말일 뿐 판을 짠 거대한 배후가 존재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지원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송지훈 중령, 자금 흐름 역추적 계속해. 통화 내역과 대조에서 빈틈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도록. 최지훈 중령이 힘차게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원은 책상 위에 명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아.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 명확한 진실만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칼날이었고 이것으로 적의 심장을 겨눌 참이었습니다. 사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최지훈 중령이 급히 지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강영철 대령의 태블릿 PC 복구 데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중령이 태블릿 화면을 띄우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미간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이틀 전 강영철이 대포폰을 이용해 서울의 특정 번호와 접촉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최중령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태수 예비역 준장입니다. 현재 방산 비리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 중인 인물이죠. 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녹취 파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 회선으로 2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작전 지시가 내려온 게 분명합니다. 지원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태수라니 사태는 단순히 최참모 개인의 착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방산 카르텔이 사단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건 지원의 물음에 최중령이 인쇄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버에 남아있던 파편화된 메시지를 복원했습니다. 최중령이 건넨 문서를 지원이 확인했습니다. D-Day, 사고 위장하여 지휘관 제거 필. 지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살인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발신자 위치 추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메시지 수신 시각은 압수수색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고. 훈련 도중 오발 사고나 장비 결함을 노릴 거야. 최지훈 중령, 당장 이번 주 훈련 계획표 띄워. 최중령이 즉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공용화기 사격 훈련이 잡혀 있습니다. 주관은 최도현 연대장입니다. 지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최도현이 현장을 지휘한다면 사고를 조작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훈련 전면 보류해. 장비 안전 진단을 핑계로 대. 최중령이 나간 뒤 지원은 의무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정 소령, 내일 사격장 근처에 앰뷸런스와 응급팀을 대기시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해. 전화를 끄는 그녀는 유도진 소령에게도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훈련장 섹터 감시 강화. 특이 동향 즉시 보고 바람. 밤 11시 유도진 소령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연대장 관사에서 비공식 회동 포착. 최참모 및 정보참모 중령 등 5명 참석. 그들은 최후의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지원은 새벽 7시 최지훈 중령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최도현 연대장이 훈련 취소 명령에 불복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려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게 놔둬. 대신 우리는 현장을 급습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지원은 지휘 차량을 타고 사격장으로 질주했습니다. 현장에는 유도진 소령이 위장 크림을 바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님, 간밤에 수상한 차량 이동이 식별되었습니다. 보고해. 새벽 3시경 보급 수송 트럭이 아닌 1호차 레토나가 탄약고로 접근했다가 10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지원은 즉시 탄약고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탄약고 정문에 다다른 지원은 출입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봉인 라벨이 묘하게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붙인 정규 봉인이 뜯겨지고 조잡하게 위조된 새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을 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봉인 누가 손댔지? 김하사가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제 저녁 점호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지원은 즉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최지훈 중령, 헌병대 풀어. 지금 당장 탄약고 전수조사 실시하고 장부랑 실물 대조해. 1시간 남짓 흐른 뒤 최중령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산 기록보다 실탄 500발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반출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500발이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중령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박격 포탄 박스에 부착된 사격 재원표가 조작되었습니다. 원래 표적지 좌표 위에 교묘하게 다른 숫자가 적힌 스티커를 덧붙여놨습니다.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격 통제관들이 그 재원표를 믿고 포를 쏘았다면 포탄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아군 병력 집결지였습니다.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 그대로 보존하고 증거 채증해. 지원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단순한 사고 위장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야. 최지훈 중령이 무겁게 동의했습니다. 강지원 소장은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어요. 먼 발치에서 일반 장병들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강 소장의 주먹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거야.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최중령을 응시했습니다. 최중령, 강영철 대령에 대한 긴급 구속 영장을 청구해. 최도현 연대장도 포함해서. 지훈이 당황한 기색으로 지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연대장님까지 말씀이십니까? 공모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확보했지만 지원은 벽에 걸린 부대 배치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부대 전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덮어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낼 시기였습니다. 취임 5일차 아침 10시 정각 지원은 비상 소집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LED 전광판이 세워지자 부대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일반 장병들은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은 집무실에서 전투복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집결하는 일반 장병들의 행렬이 비쳤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악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타협도 관용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중령이 노크 후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세팅 끝났습니다. 영상 송출 시스템 점검했고 브리핑 자료도 로딩해뒀습니다. 지원이 짧게 긍정의 신호를 보냈어요. 최도현 연대장은 단상 뒤편에 대기 중입니다. 박헌병들이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 참모는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수사실로 압송되었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베레모를 고쳤었습니다. 서늘한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치부를 드러낼 작정이었습니다. 10시 30분. 지원은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날카로운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태양 아래 수천 명의 일반 장병들이 오열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 계단을 밟고 연단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의문과 공포,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지원은 연설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반 장병들의 면면을 훑어보았습니다. 최전방에 도열한 일반 장병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갓 성인이 되어 가족과 떨어져 혹한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전 부대원을 이곳에 부른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목격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장내에 무거운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지원의 신호에 따라 대형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분기 유류 수불 대장입니다. 좌측이 보고용 가짜 장부이고 우측이 은폐되었던 실제 반출 내역입니다. 붉은색 그래프가 두 장부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였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했지만 실제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혈세가 3억 원이 넘습니다. 과연 이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겠습니까? 일반 장병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지체 없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부식 청구 및 수령 내역입니다. 규정대로라면 매달 최고급 식재료가 2천만 원어치씩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리장에 도착한 건 기준량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여러분이 훈련 후 허기를 느껴야 했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허탈함은 곧 격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지원은 결정적인 증거 화면을 띄웠습니다. 어제 새벽 탄약 검수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입니다. 박격포 조준 좌표가 교묘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훈련을 강행했다면 포탄은 표적지가 아니라 아군 대기 장소에 떨어졌을 겁니다. 순간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장병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습니다. 지원은 그들을 향해 단언했습니다. 이건 횡령 수준이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 살인 미수입니다. 지원의 시선이 연단 뒤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최도현이 사색이 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무장한 박헌병들이 그를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최도현 대령, 지원의 호령이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귀관을 즉시 보직 해임한다. 군수물자 횡령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군검찰로 이송될 것이다. 최도현의 표정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변명하려 입을 뗐지만 지원은 손을 들어 묵살했습니다. 공범인 강영철 대령은 이미 긴급 체포되었다. 헌병대 취조실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있다. 연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지원은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병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원은 일반 장병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여러분은 굶주림을 강요당했고 부실한 장비로 훈련했으며 아군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여러분의 과실이 아닙니다. 부하를 지켜야 할 지휘관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계급장은 특권이 아닙니다. 강지원 소장은 가슴에 부착된 약장을 톡톡 두드렸어요. 이것은 헌신입니다. 부하들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맹세. 그것이 지휘관의 무게입니다. 연병장에 깔린 침묵 사이로 강 소장의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단의 룰을 다시 씁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질 것이며 정당한 대우와 인격적인 존중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사단장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강지원이 연단 중앙에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운동장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흐름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포에 짓눌린 침묵이 아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서린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열 중간에 있던 일반 장병 하나가 우렁차게 충성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발을 구르며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 함성은 연병장을 넘어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강지원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매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이제 겨우 썩은 가지를 쳐냈을 뿐이었으니까요. 최도현과 강영철은 꼬리에 불과했습니다. 몸통은 더 높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죠. 단상 아래에서 대기하던 박헌병들이 최도현 연대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도현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고 일말의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그의 군 생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강지원이 단상을 내려오자 최지훈 중령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여론이 확실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지원은 짧게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태수 예비역 준장.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거물들까지 뿌리 뽑아야 해. 그녀는 연병장을 나서며 잿빛 겨울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서전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지원의 칼끝은 이제 더 높은 곳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분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강지원은 최지훈 중령으로부터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하태수의 비자금 장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단장님, 강영철 대령의 차명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최지훈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최 중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영철의 1,000명의 계좌로 15억 원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입금처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5곳입니다. 강지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웠겠군요. 하지만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종착지는 단 한 곳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최지훈이 인물 정보가 담긴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철민 군납식자재 업체 대표입니다. 50세,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그리고 이자의 실질적인 배후가 하태수. 강지원이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최철민은 하태수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군부대 식자재 입찰을 독점하다시피 해왔죠. 강지원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하태수가 상부를 매수하고 최철민이 불량 물품을 납품하며 강영철이 회계 조작을, 최도현이 부대 내 입마금을 담당하는 카르텔이었습니다. 완벽한 먹이사슬이네. 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예, 조직도로 만들어 증거물에 첨부했습니다. 강지원은 모니터 속 조직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단급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태수를 징검다리 삼아 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악의 축이 보였습니다. 정점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흑막이 존재할 터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지원이 수화기를 들자 비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번 경고했던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사단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기회를 찾습니다. 강지원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기회라니, 범죄 가담 제안을 그렇게 포장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하태수 장군님 건드리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납니다. 목숨 부지하기 힘들 겁니다. 강지원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하태수 씨에게 전하세요. 할 말 있으면 숨지 말고 직접 와서 지지라고. 상대방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후회할 텐데. 강지원은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 탓이었습니다. 최지훈 중령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협박입니까? 강지원은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발악이야. 놈들이 똥줄이 탄다는 증거지.
하지만 역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군단 사령부로부터 긴급 호출이 내려온 것입니다. 강 소장 내일 국방부 감사관실로 출두해. 오전 10시까지야. 강지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감사라니요? 사유가 뭡니까? 부대 지휘권 남용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네. 가서 소명하게. 통화가 끊기자 강지원은 짧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단순한 소환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윗선을 움직여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강지원은 서울행 관용차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안내받은 자리에 앉자 맞은편의 두 남자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의 박 중장. 그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양복 차림을 한 이 이사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강지원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죠. 지원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얼굴이었다. 누구신지 먼저 밝히시죠. 남자가 명함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민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죠. 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이민석은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다. 그런 그가 전방 부대까지 직접 내려왔다는 건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었다. 강 소장님 행보가 아주 파격적이더군요. 오자마자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간부들 숙소까지 뒤지셨다면서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겠어요. 민석은 비꼬는 듯한 어조로 혀를 찼다. 그런데 너무 과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 납니다. 지원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과속이라니요? 아직 확실한 물증도 없는데 강영철 대령을 구금하신 건 무리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인권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지원이 피고슴을 터뜨렸다. 물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밀 금고에서 나온 USB와 차명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조작된 납품 리스트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태연한 척 찻잔을 들었지만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강 소장님, 군대라는 곳은 위계와 전통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걸 혼자서 뒤집으려 들면 다칩니다. 뒤집는 게 아닙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대꾸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겁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으니까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더 파고들면 소장님의 그 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걱정 마십시오. 제 군복은 언제든 벗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지원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몸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민석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하태수와의 커넥션이 확실하다는 증거였다. 지원은 즉시 최지훈 중령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타깃 변경. 이민석 의원과 하태수 예비역 준장의 페이퍼 컴퍼니 연결 고리를 추적해. CCTV랑 통화 기록도 전부 뒤져. 지원은 관용차 뒷좌석에 기대어 붉게 물드는 노을을 응시했다.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전의가 불타올랐다.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잡초는 다시 자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일주일 후 새벽 최지훈 중령이 지원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밤샘 작업으로 삼댔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소장님 잡았습니다. 그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하태수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통해 이민석 의원의 차명 계좌로 돈이 세탁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50억입니다. 최중령은 자필 진술서 한 장을 더 꺼냈다. 강영철 대령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민석이 군납 비리의 최종 설계자라고 실토했습니다. 감형을 조건으로 법정 증언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지원은 진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강대령의 필체에서 다급함과 공포가 느껴졌다. 중앙지검 특수부에 자료 넘겼습니다. 조금 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곧 이민석과 하태수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지원은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환하게 비췄다. 부임 첫날에 칙칙했던 안개가 완전히 걷힌 듯했다. 오후 2시 속보가 떴다. 이민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하태수 전 준장 구속 수감, 군부대 납품 비리 게이트 일파만파. TV 화면 가득 이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모습이 비쳤다. 지원은 TV를 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턴 이가 빠졌군. 그때 김소령 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소장님, 이민호 일병이 오늘 저녁 신고를 하기 전에 소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지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창에 갈 뻔했던 이 거대한 사건의 불씨가 된 병사였다. 내가 의무대로 가지. 병실 문을 열자 민호가 짐을 챙기다 말고 벌떡 일어났다. 손등의 상처는 거의 아물어 반창고만 붙어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지원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상처는 좀 어때? 말끔합니다. 김 의무관님이 흉터도 거의 안 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처음 봤을 때 겁에 질려 떨던 나약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의 눈빛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삶에 대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민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다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냈다. 사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사단장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의 지원은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강지원은 벅차오르는 마음을 갈무리하며 우주의 온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보고해. 이건 지휘관으로서 내리는 명령이야. 우주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무대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온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에 훈풍이 부는 듯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원은 예고 없이 병영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간부 전용 식사가 아닌 일반 장병들과 동일한 메뉴로 저녁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식사 중이던 장병들이 놀라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지원은 직접 배식줄에 서서 식판을 채웠습니다. 소고기 묵국에 오징어 볶음, 깍두기,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까지. 얼마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한 식단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사료가 아니라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지원은 구석진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의 일반 장병들이 힐끔거리며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크게 밥을 한술 떠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온기가 식도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지원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식사하던 김미정 소령이 그 소리를 듣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단장님. 지원이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일반 장병들이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훈련받고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 그게 우리 부대의 새로운 척도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김미정 소령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판을 비운 지원은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어느새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사라지고 부대 전체가 고요한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블라인드를 걷고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참담했던 광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추위에 떨며 동상 입은 초병의 손, 최도현 연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
관리가 안 돼 폐허갔던 훈련장, 그리고 곰팡이 핀 식자재 창고까지. 하지만 그 끔찍했던 악습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득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손 쓸 수 없었던 그날의 무력감. 그때의 자신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비극을 막아냈고 일반 장병들의 안위를 지켜냈습니다.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유도진 소령의 보고였습니다. 이민석 의원 측이 기사 막으려 로비 중입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여론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지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 고요해진 사단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원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생활관의 불빛은 따스해 보였고 그 안에서 일반 장병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테지요. 지원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비록 흉터는 남겠지만 우리 부대는 새롭게 태어났어.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군대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을 것입니다. 허나 적어도 이곳 강지원이 지휘하는 사단만큼은 정의로운 원칙이 바로 섰습니다. 잘 먹고 강하게 훈련받고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부대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책상 한켠에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707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들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을 어루만지며 지원은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이 겪은 고통, 다음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어. 내가 제복을 입고 있는 한 절대 용납 안 해. 밤하늘에는 어느새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지원의 뜨거운 의지를 식힐 순 없었습니다. 사냥을 끝낸 맹수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더 먼 미래의 전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강지원 소장처럼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군대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비슷한 억울함이 있다면 깊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급장은 폼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라는 말처럼 리더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는 것이 조직을 어떻게 바꾸는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운 경험담이나 사이다 같은 일화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